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찍 오셨네. 오늘 뭔 일이야? 아, 이제 9월부터 마음 좀 잡아보려고. 늦었어. 늦었어, 이제. 늦었어, 이미.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9시월 과정인데, 일단 우리 중개사법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100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백선 받아보셔서 한번 어때?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봤어요? 음. 아, 아, 조금 어려워요, 쉬워요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 백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국 모의고사랄지, 또 문제집, 또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이제 좀 잘 어렵고 틀리는 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은 굳이 여기서 해봤자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보면 금방 점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뭐 쉬운 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맞추냐 그런 거 아니니까 여전히 여기서 그런 것도 다루긴 합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중상에서 상급 수준, 중상에서 상급 수준. 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2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법이 고득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말로만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하지 실제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 그럼 이제 공법이나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공부해도 점수 나오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2차를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 80은 넘게끔 이렇게 이제 좀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개사법은 60점이 꽈라. 그리고 80점이 60점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80점 안 나오면 좀 문제 있어. 그러니까 만약 중개사법이 80이 안 나왔다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떨어졌어. 자, 평균이 60 안 됐어. 한 58점 나왔어. 자, 중개사법이 70점 되고요.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50점대 나왔어. 그럼 공법, 공시세법 점수 안 나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50점대 나왔으면 잘한 거예요. 중개사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70점대 나왔다 그럼 중개사법 공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80 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80점대 넘게 했으면 어때요? 공법세법 보태주면 평균 60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공법이나 공시세법은 반타작만 해도 돼요. 자, 반타작. 그래서 40개 중에 20개만 맞으라 이거야. 그럼 50점이죠? 그럼 중개사법에서 80점 돼가지고 각각 10점, 10점씩 보태주면 뭐다? 60. 자, 이런 전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법, 공시세법 너무 부담 갖지 말아 이거예요. 어려운 거 다 버려버리고 쉬운 거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해서 한 15개 정도만 풀면 돼. 15개. 그리고 나머지 같은 분으로 쫙 찍으면 7, 8개 맞아. 그러면 20개 나오잖아. 50점. 그럼 선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에 올인해서 왜냐? 중개사법 공부하면 점수 나와. 그런데 공법, 공시세법 공부해도 안 나와. 그러잖아요. 또 돌아서면 잊어보고 그때는 한 것 같아. 근데 중개사법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나온다니. 80점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이제 이번 2달 동안은 그것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돼. 자, 그래서 말로만 전략 과목, 고득점 과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내가 해결해야 돼. 자, 그래서 단순히 답만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설 들을 때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린지 꼼꼼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수험생이 또 그래. 어제도 한 명이 와서 물어보대. 막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 한번 볼까요? 그러는데 내년 대비하시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놈의 기본서를 가지? 내년 대비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 틀린 거 위주로 점검.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알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한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틀린 파트다. 그러면 그 파트를 전체를 다 보세요. 그 부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틀렸다면 그 파트 내용을 다 봐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인장 등록이 틀렸다. 그럼 인장 등록을 다 보라 이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틀렸어. 그럼 용어의 정의 파트를 다 보란 얘기예요. 그럼 뭘로 볼 거냐? 우리 책에도 있죠. 책에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여기서 정리해.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그렇게 정리했어. 자, 그리고 이제 동형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럼 동형모의고사에도 또 내가 틀린 부분 또 점검해. 2회 할 때도 또 그 부분 점검해.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어때요? 다 빵꾸가 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버리는 파트 있잖아요. 그럼 버리는 파트는 안 해도 되죠. 대신 내가 선택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파트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맞으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2달은 넘치도록 남는 시간이에요. 절대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는 전략적으로. 학문 탐구는 진리니까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공부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 중요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거. 근데 이제 어느 파트를 봤어.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참고로 중개사법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해야 돼. 그런데 민법 학개론 보면 이상하게 이거 어려워. 봐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리세요. 그거. 지금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자, 사람이 황제가 먹는 진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살로 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내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 음식을 먹었어도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설사로 다 밖으로 나가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시험도 똑같아. 내가 지금 봐서 알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해. 근데 봐도 모르겠어. 공부해도 점수 안 나와. 시간만 낭비돼요. 그리고 불안감만 더 생겨.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이런 마인드 갖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는 동형모의고사 백선을 통해서 확실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모의고사 할 텐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당 파트를 미리 보고 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그 진도를 잘 몰라가지고 실장 이거 미리 못 줬다고 그러는데 다른 과목이 동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동형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동형을 하지 않고 이거 먼저. 그래서 100문제를 가지고 먼저 점검을 다 하고 전체 내용을 점검하고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들어가야 풀리지. 바로 동형모의고사 풀면 돼, 안 돼?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동형보다는 백선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 있죠? 자, 이제 그 특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다가 잘 틀리는 부분, 또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상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잘 틀렸던 부분, 그리고 다시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 중에서도 우리 오지선다로 풀잖아요. 그럼 오지선다 문제 중에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모르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런 것만 골라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빵꾸 최종적으로 때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다가 이건 내가 다시 풀어야지 하고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체크를 했는데 또 볼 시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모아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체크하고 틀렸던 거 다시 봐야 될 것을 제가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엑기스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점검을 해서 대신 이제 거기에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자기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 돼요. 그리고 중개사법은 시험 볼 때까지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예습을 해야 되거나 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뭘 보냐? 그 특강 자료. 그리고 앞에서 한번 특강한 적 있었죠? 그거.
그 특강 자료 2개 가지고. 그럼 그 특강 자료 2개가 이제 만약 가장 핵심되는 거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알고 시험장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의 다 풀. 아마 그거 내가 풀 정도 되면 다른 전국 모의고사는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80 넘어. 이제 시시해 다른 것은 시시해. 80 안 넘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만큼 확실히 내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은 그것만 확실히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핵심 문제. 자, 백선하고 이제 체계도, 이 체계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체계도 꼭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는 일단 중상급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급은 없다고 보시면 돼. 근데 뭐 말이 중상급이지 우리가 그럼 다 몰라요? 그건 아니죠. 알아요. 아는 거 있어. 아는 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만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면 이제 우리는 80점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오지선답 문제 한 3개, 4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가 어때요?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요. 동영도 그래요. 그래서 동영 아마 1에 보면 평균 꽈락 나와요. 40점. 평균 점수만. 그래서 제가 시험 어렵게 낸다고 이미 전국에도 소문나 있어. 저한테 안 배운 사람도 저 이름을 알아. 어렵게 나온. 이상하게 소문돼 있어. 근데 참고로 저는요. 이상한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어.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안 내요. 여러분 교재 밑줄 치고 형광펜 칠해져 있는 것만 내. 근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본이 탄탄히 돼 있는 사람은 잘 나와. 이 어려운 걸 100점 맞은 사람도 있어. 이 어려운 걸 100점 맞은 사람도 있어. 아니야, 유출 안 돼. 잘한다니까, 잘한 사람. 잘한다면 잘해. 그리고 유출 안 돼. 왜? 저는 해마다 바꿔요, 또. 그러니까 작년 재수생들이 그거 다 보고 와, 점수 달라고. 안 나와, 없어. 아마 근데 다른 선생님 똑같이 하는 선생도 있어. 이거 문제 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바꿔봤자 그게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지원형을 해서 좀 최대한 또 새롭게. 사수하면 좀 같을 수 있어. 사수생 정도 하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다, 최근 판례들 점검하게끔. 근데 저도 검색해보니까 최근 판례 없어요. 우리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래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들, 이거 또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테크닉이 있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숙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100문제를 전체적인 내용이 점검하게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중개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점검해야 되겠다. 그럼 기본서나 뭐 요약집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100문제로 딱 정리하면 하루에 끝내요, 못 끝내. 이거 다 강의 들은 다음에는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걸릴 것 같아? 100문제 내가 하루 볼 때. 이제 이 과정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이 공부 안 해? 다른 사람이 해? 본인이 볼 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 반나절. 그렇지, 반나절. 자, 근데 2번째 봤을 때는 그렇지, 2시간. 그 다음은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다 봐요. 그러니까 전 범위를 적어도 한 2시간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는 건 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체크해놔가지고 모르는 것만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본다는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할수록 내가 또 봐야 되는 걸 체크하게 되죠.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봐봐. 1시간 안에 우리 전 범위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얼마 안 남았어, 2달. 그런데 1시간에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 넘치도록 남아, 안 남아? 넘치도록 남아, 지금.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중개사 사무실 하면 잘할 거라고 막, 섭외하겠다고 많아. 아주 설득력 있어서. 약장사 하면 잘해갔죠? 아니, 근데 내 말이 틀렸어, 지금? 그러잖아, 맞잖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이거 2-3번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과목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걱정. 그랬죠. 다른 과목이 좀 어려워봤자, 중개사법은 1시간이면 끝나면, 다른 과목 한 3시간이면 끝나잖아, 좀. 그럼 봐봐. 하루에 전 과목이 다 끝나. 매일 하루에.
그러니까 막판 일주일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막판 일주일 매일 정 범위를 하루에 딱딱 끝낸다 이거예요. 그래도 시간 남어. 그러니까 일찍 자는 연습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불안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도만 잘 따라오고 여기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돼. 이 시험 뭐 별거예요. 그래봤자 60점인데 몇 개 더 틀려도 되지. 성적순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득점 달성하기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요. 자신감.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돼. 막 마음 약해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럼 공부에도 안 들어와. 별거 아니네 하고 내 밥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묻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어제도 어떤 학생이 질문이 왔어요. 자, 뭐라고 했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우리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 돼? 개공사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해야죠. 자, 그 해제 등 신고는 당사자 의무잖아요. 그러면 자,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그 수험생 질문이 뭐냐? 공동으로 이 말이 없다 이거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등으로 다 뭘로 해야 돼? 공동해야지. 단독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공동이란 말이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니냐 이거야. 어때? 공동으로 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 제발 상상력 동원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객관식 물어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왜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40문제 다른 파트는 왜 그렇게 안 따져? 왜 거기서만 따져? 그 지문은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물어보려면 반드시 거기다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써줘. 그걸 틀리게 하려면. 그래서 기출문제도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걸 틀렸잖아요.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물어본 거야. 안 물어.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어때? 그런 생각들이 조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런 질문 해 못해? 그 질문 자체도 못해. 이제 문제 풀고 조금 실력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객관식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캐치해서 여기서 물어본 가지고 대답하라 이거야. 여기에 없는 것은 상상력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순수님 의외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잘 틀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문제표. 자, 그러면 우리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옳은 건 몇 개냐가 반드시 이건 너무 커가지고 이건 좀 이게 불편해. 오, 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틀린 거 이제 꼭 체크하세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옳은 것은 꼭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 자, 중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중개. 그러면 얼른 떠올려야 돼. 중개하면 뭘 떠올려야 돼? 딱 세 마디. 뭐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한다? 알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알선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보자. 그럼 자 봅시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다음 누가? 거래 당사자 사이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 행위죠. 자, 맞나요? 맞아 안 맞아? 틀렸어. 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여기가 뭐가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들어가야 돼. 이게 통째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알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이게 통째로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통째로 빠졌네요. 자, 그럼 이제 더 쉽게 하자면, 자, 우리는 법정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건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그래서 중개는 이 세 마디만 찾으라. 그래서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자, 중개업은 또 세 마디가 필요해요. 자,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를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자,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자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말이 이렇게 많아졌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중개란 말 대신에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다 들어왔네. 그래도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럼 이제 중개에 대한 게 다 있나 봐봐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여기까지 중개 맞나요? 중개란 말 다 들어갔죠. 자, 그럼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이 중개를 뭐 해야 돼? 마지막에 업이 빠졌다. 그러니까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들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는데, 등록이란 말 들어가면 뭐가 돼?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뭐예요? 개업공인. 그럼 공인중개사 그럼 뭐 해야 돼?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래야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래야 돼. 등록은 개업. 그러니까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용어 이거 이렇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의 의뢰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럴싸하잖아 지금. 근데 틀려.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냐? 다른 사람의 의뢰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죠. 그럼 무자격자도 해야 안 해? 똑같죠. 그럼 무자격 무등록업자는 우리 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등록을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잘 틀리는 게 이제 소공사와 보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공사는 소속이란 말과 공인중개사 이 두 마디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인데 그냥 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두 마디가 포인트야. 근데 이 중에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몰라 빠진지는. 몰라. 몰라. 이게 왜 틀렸냐고 따지러 와 막. 왜 틀렸는지 따지러 와.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직원이니까 시키는 거 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틀린 게 없고 이게 빠졌다. 그 다음 보존입니다. 자, 보존도 똑같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사에게 소속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차이점. 자, 여기와 여기 차이점. 여기는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있어 없어. 그냥 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지에 소속되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뒷부분은 맞아.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개공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는 다 맞아. 그럼 용어 정의 맞는 거 몇 개? 없어. 근데 없음 하면 또 우리 수험생들은 당황해서 아니 한두 개는 있겠지 해가지고 꼭 여기다 찍어도 그러잖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없을 리가 없어. 뭐 하고.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 거의 100%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틀려. 100% 나온다는 것도 틀리면서 찍어달래. 찍어줘도 모르면서. 100% 나온다고 했는데도 틀리면서 뭘 찍어줘? 난 기가 막혀 우리 수험생들 보면 나 응?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자, 그래서 답은 1번. 봐봐 1번부터 어려우니까 지금 막 얼마나 제가 모의고사 내면 이런 식으로 낸대.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리고 1번 뿐이라고 10분 걸렸어. 10분. 이거 예전에 동영 모의고사 냈다. 그러니까 한 20번 뿐이니까 답안지 내라고 하더라. 막 아주 얼마나 욕을 했겠어. 나 그래서 이제는 욕 안 먹으려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석에 있는 거 낸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다 아는 거였잖아. 그리고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우리 문제집에도 있고 프린트 자료에도 있고 다 했었던 거야. 근데 여전히 또 틀려. 명확하지 않은. 자, 문제가 뭐야? 중개행위. 중개행위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중개냐 아니냐나 뭘 떠올려라? 이거 떠올려라. 이거 떠올려라. 부동산 거래할서 중개인지 아니. 자, 개공사가 거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우리 중개에는. 그래요? 원래 중개는 뭐예요? 자, 두 거래 당사자가 있어.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예요? 우리 개공사가 나서서 알선하죠? 자, 그러려면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이렇게 양쪽, 즉 쌍방으로 의뢰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방으로 의뢰받아도 되나요? 뭘 떠올려라? 공동중개에 공동. 그래서 자, 어떻게 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A한테 의뢰하고 매도 의뢰.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자, B라는 사람이 매수 의뢰했어. 그래서 이 두 개공사가 공동으로 이 두 사람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만 의뢰받아도 된다 이 말.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맞나요? 맞죠. 그다음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설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랬죠. 그러면 그러한 개공사 행위는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자, 원래 우리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잖아요. 매수인이. 그런데 우리는 계약금 치르고 계약을 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중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할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계약만 성사시키면 돼요. 그 이후에 이행 과정은 우리가 개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당사자가 해. 보통 등기는 누구 통해서 해요? 법무사 통해서 하잖아요. 이건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역할은 여기서 끝났어.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 이행하는 과정에도 개공사가 뭐예요? 관여해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여기 성관지음은 부담한다 안 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계약이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게끔 우리가 신경 써서 일처리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당연히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포함된다. 자, 포함된다. 그 다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질 거냐. 자, 개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공사 주관적 의사에 결정한다 안 한다. 그렇죠.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자, 외형상 객관적으로 우리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았죠? 주관적에는. 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면 갑의 그러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네요. 자, 오피스텔, 부동산이죠? 임대차 계약, 거래 행위죠? 알선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알선을 해야 중개인데 알선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도 아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까지는 있잖아요. 오피스텔 임대차까지는 있잖아요. 알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간단하다니까 중개다. 세 마디만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중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중개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계약을 한 거다 이거. 자, 그러니까 중개냐 아니야 물어봤어.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전인 직접거래 해당돼야 안 돼. 자, 중개사무소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방문한 을이니까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의뢰인과 계약을 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죠. 이제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한 거지. 근데 중개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다 이거. 직접 거래는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중개냐 아니냐 묻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상상력 동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금지 행위인데 이거 직접 거래인데 그러니까 직접 거래 해당한다 맞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다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은 상상력 동원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바라보는 대로 답 달 거야 막.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어. 중개행위에 관련성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횡령한 건 다 업무상 행위라고 봤죠 판례가?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이렇게 4번 중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는, 자, 이번엔 이제 중개업이네요. 자, 그럼 항상 중개업은 뭘 떠올려야 돼? 자,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뭐 한다? 업을 한 거잖아. 이게 중개잖아요. 그럼 중개를 업을 하는데 업이에요. 그럼 이 업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하면 항상 이거 두 개 떠올려야 돼. 이게 있냐 딸려. 그러니까 먼저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따지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에는 상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다 그랬네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관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대행하고 있어요. 자, 중개업이다, 관리 대행업이다. 관리 대행업이잖아요. 그냥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가 아니라 관리 대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겸업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근데 이걸 왔다고 또 한 사람 많다니까.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이래. 누가 할 수 없대? 할 수 있다니까, 겸업으로. 그거 안 물어봤다고요. 근데 진짜 잘 틀려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오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 4월, 5월달 모의고사 나왔다. 거의 틀려요, 이거. 응. 왜 이거, 겸업을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맞다, 이런다니까.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찾고. 공인중개사 수험생 B는 친구 부탁을 받고 주택 매매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해주고 대가로 50만 원 받았다. 자, 중개 있어요, 없어요? 중개 있다, 없다?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대해서 뭐예요? 알선. 자, 부동산 거래 알선. 중개 있죠? 자, 그럼 중개는 있잖아요. 그럼 업이 달라면 계속 반복 영리 목적이죠. 자, 대가 받았죠? 영리 있죠? 그럼 계속 반복 있어, 없어? 없잖아. 우연한 게 한 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런 건 우연한 게 한 번 한 거니까 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아니구나 이제 바로 오죠. 자, 공인중개사 개공사 C는 상가 건물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분양을 대행했다. 자, 중개업이다 아니다. 계속 반복하고 대가도 받았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라 분양 대행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분양 대행업이에요. 자, 법인인 개공사 D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이것도 뭐예요? 상담, 컨설팅. 다 겸업이다 이만큼.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 보수를 받고 오로지 주택 매매 계약만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인가요? 자, 그럼 중개업 떠올려봐야 되죠. 주택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계속 반복, 일단 알선했죠. 자, 주택 매매 알선했죠? 근데 보수를 받았네요? 계속 반복했네요? 자,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했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오로지 나는 주택만 취급할래요. 상관없나요? 그렇죠. 물건이 특정되는 건 상관없어. 나는 토지만 할래. 나는 상가만 할래. 상관없다 이거야. 또 나는 매매계약만 할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물건이 특정되거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거나 이런 거 상관없다. 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자, 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4번. 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그랬죠? 항상 이런 거 조심하세요. 박스 문제는 있는 거 없는 거 구분 잘해서. 자, 그래서 없는 거 골라라. 없는 거.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 이거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자, 한필지 토지 일부라고 그랬죠? 한필지 토지 일부도 거래가 되면 중개하는데 한필지면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이렇게 빌리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다. 유치권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어려운데. 네.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지. 자, 유치권이 성립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죠.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 자체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치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피담보 채권과 그 유치 목적물을 같이. 그럼 그때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따라서 이렇게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유치권도 중개대상 권리이다 아니다? 이다. 이거 잘 봐요. 자,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누구 거다? 국유. 국가 거니까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채굴 광물은 국가 거. 거래 대상이 아니다. 자, 도시 계획구역 내 사유지 중 도로예정지 그래. 돼요? 자, 그렇죠.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니까 사적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법상 제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사유지니까 뭐야?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가식의 수목의 집단. 가식이란 말은 별 볼 일 없이 임시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부합물이죠,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이 아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는 이것도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이것은 양도할 때는 그때는 돼. 그럼 똑같이 아까 여기처럼 그냥 법정 지상권만 물어보면 중개대상 권리다 아니다? 이다. 왜? 이것을 양도할 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성립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중개대상 권리이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건 뭐 지상권이 있건 임차권이 있건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된다. 자, 그럼 될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디귿, 미음, 비읍. 답은 5번. 이렇게 돼. 5번. 그럼 이제 이런 거 푸는 요령 그때 기억나요? 다 잊어먹었어요? 자, 될 수 없는 거 그랬잖아. 그럼 여기 딱 보면 자, 1번 이건 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건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니은 유치권 돼 안 돼? 유치권 되잖아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 디귿, 니을, 미음. 디귿하고 미음은 공통이잖아요. 그럼 니을하고 비음만 봐. 니을. 이건 되죠? 그러니까 체크. 답 몇 번? 5번. 다 안 읽고 우리가 푸는 방법. 근데 보고 바로 제껴 못 제껴. 그러면 여기 다른 걸로 제껴도 돼요. 여기 니을로 못 제끼면 비읍으로 제껴도 돼요. 비읍으로. 아는 걸로 제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아는 걸로 제끼면 돼요. 그러면 진짜 나와요. 어떨 때는 진짜 딱 한 개 읽었는데 답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돼.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판례. 자, 우리 중개대상물은 특히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 기존의 건축물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분양권이다, 이게 분양권. 자, 그래서 분양권은 건물로 봤다, 이게. 이거 잘 알죠, 우리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볼트 조립으로 했으니까 이것만 끌려면 쉽게 철거가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뭐냐? 이게 분양권이에요. 이게 아파트 입주, 이게 분양권. 근데 이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의 신청을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걸 가리키는 입주권. 이것은 아직은 분양권이 아니다. 동호수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로 보기. 근데 조심할 게 재개발, 재건축, 우리 조합원 입주권 있죠? 자, 조합원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이건 분양권하고 같다. 그다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부품 등 유형물.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책상, 뭐 에어컨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자, 무형의 재산적 가치.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인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철거되고 개발하니까 다른 데다 집 짓고 살게끔 토지, 대체 토지를 취득하게 부여된다, 이 권리가. 그럼 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왜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느 토지에다 집을 지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 권리만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는데 사고 팔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부동산이 아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뭐다? 1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이 임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상에 자라고 있는 뭐예요? 수목의 집단. 이걸 하나로 이제 묶어서 부동산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팔거나 지상권 처분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니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다. 자, 임목은요, 저당권 설정해서 이제 돈 벌려고 만든 건데, 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임목을 벌취해서 토지로부터 분리 반출했어. 거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랬죠?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호불호 배워서 반출했다니까요. 그러면 반출을 하더라도 이제 목적의 가치가 남아있으면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재단입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 자금을 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낱개로 하면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묶은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 재단 등기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럼 이 재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돌려서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단 목록에 포함된 물건 중에 특히 건물, 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등기부에다 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써주라 이 말이죠. 그럼 어디에다? 여기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부 또는 상당구 또는 관련구 다 같은 말이에요. 갑구, 을구 안에 써줍니다. 갑구, 을구. 자, 이거 틀려. 그 다음, 자, 재단 보존 등기랍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돈 빌릴 목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이름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법 이름이. 이거 저당권 설정한 돈 빌릴 목적으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어? 지금 봤어요 이걸. 와, 이거 지금. 봐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에 강의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수하게 하는가 봐. 그러니까 사업자금 빌리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이나 공시법 안 되니까 특별법 이걸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급이라도 봤으니까 다행이에요. 괜찮아. 그럼 이제 이 저당 설정에서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저당권 등기해라. 10개월 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 재단 등기하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목적에 맞게 안 하면. 그 다음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존 등기하면 이게 이제 임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임목인지 아닌지 공시 알려줘.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 어디에? 표제부 여기.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야 돼. 임목은 표제부, 재단은 해당부. 이거 맨날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해.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위원회. 자, 보겠습니다. 정책실무위원회. 주로 이거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시무하기 위해 어디에다 설치한다고요? 국토부. 국토부에다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고, 그렇죠? 포함하고 몇 명? 7, 11 이렇게 7, 11. 자, 임기는 몇 년? 2년. 자,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연임 아무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법에서 아무리 얘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저기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한 번. 그럼 여기는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법에서 제한이 없으면 할 수 있다니까. 자, 여기 위원장은 누가 돼요? 하면 여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그 다음에 위원. 자, 7-11 이 위원은 누가 임명이 초간다? 그렇죠. 위원장이 아니라 국장. 이거 조심해. 국장. 여기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 국장인지 위원장인지.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부위원장이? 여긴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랬죠? 자, 여기서 조심할게. 위원장이에요. 이거 국장이 미리 지명한다 이러면 안 돼요. 또 국장이 미리 지명한다 이렇게 장난치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제척사유는 뭐예요? 위원이 자기가 그 안건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니까 너 빠져. 이게 제척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알아서 피해야 되는 게 뭐다? 회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 참관래 하고 우기면 잘라야죠. 했죠. 누가? 국장이 잘라요? 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위원장이 해촉한다. 이렇게 또 장난쳐요. 기출문제. 많이 틀려요. 자, 일단 아까 여기 임명위촉을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누가 잘라야 돼? 국장. 그렇게 기억해. 임명권자가 당연히 자르지.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거 오늘 자석이 너무 센데. 이거 한번 닦으려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오늘 어깨 아픈데 이거 왜 이렇게 자석이 세? 이거는. 팔 아파. 이게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어. 너무 팔 아파 이거. 있나? 혹시 알아보.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 자격시험. 자, 원래는 누가 시험을 주관해요? 시도지사. 우리 시험은 시도지사. 그런데 국장이 자기가 나서서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그랬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 무효로 하죠?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5년. 5년간 못 봐요. 그런데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사람 5년간 시험만 못 보지 결격 사유도 아니다. 그렇죠?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격 취소는? 자, 자격 취소는 몇 년간 시험 못 봐? 3년간 시험 못 보죠? 자, 보조원 해요, 못 해? 보조원 못 해. 왜? 결격이니까. 여기는 3년간 결격이니까 보조원 못 한다. 그 다음. 자, 정책시무위원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했어. 자, 우리 여기 시무위원회에서 손자, 보육자 이렇게 나눠. 그 중에 자격 취득에 대한 거 이거 있죠? 그럼 시도지사는 이것만 따른다. 왜?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니까. 시험시행기관이니까 이것만 따라. 다른 건 안 따라요. 그 다음. 자,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감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의 임명이 초과한다 그랬는데. 자, 주로 대학 교수 중이죠? 그럼 우리 출제위원 임명이촉을 누가 해요? 시험시행기관장이 하나요? 자,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누가? 시험시행기관장. 자,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시험시행기관장 이러면 됩니다. 자, 시무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자, 국장 승인을 얻어. 당연히 시험을 안 볼 수 있다 이건데. 자, 이것도 시험 얘기잖아요. 시험 얘기가 나면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여기 위원장이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 장 이것도 해야 돼. 그런데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시무위원회 의결. 이거 의결 거쳐야 돼. 시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자,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공인중개사 자격. 자, 우리가 이제 자격증 양도 대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대여를 했냐 안 했냐 판단할 때 이 일처리를 누가 했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자, 그래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처리를 해야 빌려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 있죠. 그래서 외관상 직접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데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했냐 이걸로 따진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일에 타인 간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에 무효인가요 이건데? 아니죠. 자, 무자격이지만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업이고 그러면 처벌받죠. 무등록이 되니까. 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공기업 정부기관 시험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런데 학교가 아니라 어디가 들어야 돼? 협회. 협회들 학교는 아니잖아요.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면 학교는 뭐 위탁받아요? 교육. 그렇죠.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했습니다. 자, 대표라는 말을 썼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도 공인중개사 사칭인가요? 그렇죠. 사칭이다 그랬어요.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자, 자격증 재교부 자, 누구 찾아가요? 그렇죠. 시도지사다 하더라도 교부한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자체 조례 이거 지자체. 이때 이제 물론 지자체는 시도 조례가 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찾아가면 시도조례. 시군구청장 찾아가면 시군구조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자, 그럼 이제 등록.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